캐나다의 어느 신혼집. 이곳에는 자신의 모국에서 일하면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급여도 적은 후진국 한국에 가서 일하려는 유럽인들은 멍청하고 어리석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펼치던 그녀가 지인의 초대로 마지못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캐나다에서 일하면 500만 원을 벌잖아. 한국에 가면 350만 원밖에 벌 수 없어. 그런데 굳이 캐나다에 살던 사람이 한국에 가서 일한다면 이보다 멍청한 일이 어디 있을까? 저는 캐나다에서 신혼을 즐기며 살아가는 메디슨 케이틀린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살았었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과 함께 캐나다로 왔고 이곳에서 사랑스러운 딸아이까지 낳고 행복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캐나다로 온 이유는 급여 수준이 높았다는 점과 복지가 좋다는 이유였죠. 저에게 있어서 삶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경제력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양질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돈을 열심히 모아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곳 캐나다에서의 삶이 안성맞춤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곳에서의 삶은 나름대로 만족스러웠고요.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캐나다로 이사를 한 지 약 1년쯤 되었을 때 지인에게 연락했던 적이 있었죠. 해당 지인은 저보다도 먼저 캐나다에 살던 사람이라서 캐나다 생활에서 조언을 조금 얻을까 하기도 했고 오랜만에 집들이 겸 해서 얼굴도 볼 겸 연락을 한 거였죠. 그런데 저는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 오랜만이다, 메디슨. 난 캐나다 떠난 지 조금 됐어. 지금은 한국에서 남편이랑 살고 있고 여기 정말 너무 좋아. 캐나다도 나쁘지 않지만 한국이랑은 비할 바가 아니더라고. 너도 언제 기회 되면 한국에 와봐. 내가 안내해 줄게. 이건 대체 무슨 소리지? 저는 처음에 저의 귀를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 캐나다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대체 왜? 저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의문점이 들어서 지인에게 속사포 랩을 하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굳이 왜 그런 곳으로 갔느냐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인은 가장 큰 이유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과의 통화가 끝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리저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지인의 말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겠다 라는 것이었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국에서 받는 급여 수준보다 유럽이나 캐나다에서 받는 급여 수준이 최소 30%는 더 높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남편과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유럽에 사는 많은 사람이 한국으로 일을 하기 위해 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이곳 캐나다에서 일하면 5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한국으로 가면 350만 원밖에 벌지 못하기에 왜 굳이 그런 곳으로 가서 일하려고 하는 거냐고 열변을 토했죠. 급여 수준이 낮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만큼 복지나 여러 가지 국가의 경제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거든요. 캐나다에 비해서 한국은 그만큼 후진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결론에 이르자 저는 유럽이나 캐나다에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국에 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다 멍청하고 한심하다고 여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남편과 저는 다가오는 휴가 기간에 여행을 갈 곳을 정하려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전혀 뜻밖의 국가가 나왔죠.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한국에 한번 방문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저와 친한 지인이 있기도 했고 지인도 저에게 한국에 오면 안내를 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이곳 캐나다보다 급여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저의 관심 국가에서 제외를 해버렸거든요. 그랬기에 유럽에 사는 사람임에도 한국에 가서 일하려는 사람들을 멍청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남편은 한국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위해서 이번 휴가 시즌은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곳에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즐기고 힐링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기에 어쩌면 꽤 괜찮은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어린 딸 아이를 데리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돌봐줄 곳을 찾느라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저희 부모님에게 부탁을 했죠. 아이를 맡기는데 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었고
캐나다에서 어린이집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도 견줄 정도로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한국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다소 후진스러운 모습을 생각했던 저였지만 오히려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의 모습은 선진국 그 자체였죠. 심지어 캐나다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최신식 시스템들도 보여서 놀랍다는 말을 육성으로 연달아 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의 여행은 꽤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릴 마중 나온 지인의 상태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공항에서 지인을 기다리던 우리는 한국 공항의 신기한 모습들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때 지인이 도착하여 우릴 반겼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릴 데리러 온 지인은 당연히 자가용을 타고 우릴 데리러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걸어서 온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런 지인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속으로 지인에 대해서 흉을 보기도 했고요. 과거 제가 캐나다로 이사를 오기 전 미국에 살 때 지인이 미국에 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지인을 위해서 자가용을 가지고 가서 픽업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인은 이렇게 생소한 동방의 아시아 한국에 처음으로 방문한 저를 이런 식으로 푸대접을 하나 싶어서 몹시 서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서운한 마음에 지인에게 대놓고 물어보았죠. 아니, 그런데 차량 없이 온 거야? 어쩌려고?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저의 이러한 걱정스러운 말투에 지인은 알 수 없는 의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냥 걱정하지 말고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며 무한 신뢰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라는 것이 말만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저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았죠. 그런데 저는 얼마 후 지인이 왜 그러한 말을 했는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온 짐들을 유심히 보던 지인은 우릴 데리고 공항의 어딘가로 데려갔죠. 시차 적응 때문인지 꽤 피곤하기도 했고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택시라도 잡아서 빨리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었기에 살짝 짜증까지 나더군요. 그런 저를 데리고 지인이 도착한 곳에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퀵 업체라고? 공항에 이런 게 왜 있어? 설마. 지인은 이곳에서 저희의 짐들을 자신의 집으로 배달시켜주는 서비스를 신청하더군요. 정말이지 놀라운 서비스였습니다. 공항에서 굳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이 이곳에서 퀵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훨씬 편리하게 한국 여행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짐을 맡기고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식사를 하러 한국의 맛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지인이 자가용을 타고 오지 않은 이유를 내심 알겠더군요. 공항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모든 곳이 연결되어 있는 듯한 지하철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캐나다에서는 차량이 없으면 그게 어디라도 이동을 함에 있어서 제약이 심했는데 한국에서는 개인 차량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중교통이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비도 훨씬 줄어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한국은 그저 캐나다보다 급여도 적게 주는 후진국이라 생각한 저였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어쩌면 그런 저의 생각이 큰 착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곳으로 일하러 온다는 유럽인들이 100% 이해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해서 이곳이 캐나다보다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었죠. 한때 캐나다는 지상 낙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였기에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의 생각은 지인과 함께 한국의 이곳저곳을 탐방하며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죠. 다행스럽게도 한국에 사는 지인의 도움으로 첫 한국 여행이었지만 다소 빠른 시간에 적응할 수 있었고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온 이유는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돈을 모으고자 함도 아니었기에 최대한 여행의 기분을 만끽하고 즐기다가 돌아가자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우리는 맛집에서 식사를 즐기고 여러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답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를 즐기던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죠. 여보,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거야? 한국 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 그런가? 분명히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캐나다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하는 느낌이야. 그게 제품이든 서비스든지 간에. 남편도 저의 이러한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것 같다고 동의를 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이를 지켜보던 한국에 사는 지인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느끼는 편이네. 확실히 한국은 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내가 살아본 결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저렴해. 식료품부터 시작해서 외식 비용, 핸드폰 비용, 심지어 인터넷 비용까지도. 우리 캐나다에서 인터넷 300MB 사용하려면 100불을 내야 했잖아. 한국에선 1GB에 50불이면 된다고. 게다가 전 세계 고소득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물가 안정관리 2위를 기록하고 있어. 현재 세계적으로 좋지 않은 정세들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잖아. 전문가들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리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라고. 저물가가 굳어진 일본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이 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인플레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돼. 이 정도라니까? 그제야 저는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을 버리고 한국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납득이 가는 듯 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물가가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면 선뜻 내키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곳 한국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캐나다보다 훨씬 우월한 품질을 자랑하면서도 캐나다 대비 물가는 저렴한 편이었죠. 지인 앞에서는 조금 놀라는 표정을 취하긴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정도의 물가 차이라면 급여가 70% 이상 차이가 나야 비교가 될 텐데 한국과 캐나다의 급여 수준을 생각해봐도 보수적으로 30% 정도밖에는 차이가 나질 않았기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 말인즉슨 캐나다에서 지금의 급여 수준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돈을 조금 덜 받고 생활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나 돈을 모으는 수준에 있어서 한국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소 후진스러운 국가의 모습을 생각한 저였지만 한국이 이토록 살기 좋은 선진국이라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지인을 비롯한 많은 유럽인이 굳이 한국으로 와서 일하려고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죠. 처음 한국에 방문한 저조차도 이토록 흔들리니 말입니다. 솔직히 제가 미혼이었고 남편과 아이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며 생활하는 유럽인들이 멍청한 게 아니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을 후진국 취급하고 그들을 멍청이로 치부한 제가 멍청했던 거라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느꼈을 때는 이미 한국 여행의 끝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죠. 어느덧 한국 여행을 마치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지인의 집에서 며칠을 묵다 보니 한국의 아파트 시스템은 유럽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도 새삼 느꼈죠. 너무나 편리했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한마디로 살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득 지인의 생활 패턴에서 조금은 낯선 장면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인도 아이들이 둘이나 있었죠. 저와 남편은 한국 여행을 하느라 저녁에 지인의 집에 들어와서 점심시간이나 되어서야 일어나곤 했습니다. 외부에서 잠을 자는 일도 있었고요. 그때는 지인의 집에 늘 아이들이 있어서 속으로 지인도 아이들을 둘이나 돌봐야 하니 참 힘들겠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한국 여행의 막바지가 되어서야 지인의 집에서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아주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들에게 아침을 챙겨 먹이더니 가방을 싸고 어딘가로 보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궁금해서 지인에게 이것에 대해서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이 떡 벌어지며 놀라서 자빠질 뻔했죠. 뭐? 어린이집에 보낸 거라고? 아니, 그런데 왜 따라가지 않아? 저 작은 아이들이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뭔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캐나다에서는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어린이집을 간다는 자체가 신기하기도 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아이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최소한 어린이집에 도착할 때까지는 부모가 케어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던 저였기에 지인이 조금은 정신이 나갔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장면이었죠. 생각을 해보세요. 10살도 안 된 꼬마 아이 2명을 아파트 현관문에서 배웅하고 알아서 어린이집을 찾아가라고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게 과연 정상적인 부모일까요? 저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장면이었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저를 보던 지인은 갑자기 크게 웃으며 더 이상 이 사실을 숨기다가는 저한테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 취급을 받을 것 같다며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말았죠. 사실 어린이집은 이곳 1층에 있어. 그러니 아이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을 누르기만 하면 어린이집 도착이지. 캐나다에서는 어린이집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곳에 보내려면 대출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큰 금액이 들어가기에 이런 지인의 말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지인이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마저 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어린이집이 캐나다에 비해서 크게 비싸지 않고 정부에서도 지원금이 일부 나와주어서 더욱 부담을 덜어준다고 했죠. 이런 미친 정책이 다 있다니. 캐나다는 왜 이런 한국의 시스템을 본받지 못하는지 한탄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캐나다에서 남편과 한국에서 살아가는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우리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해 나가기로 했죠. 그런 우리의 선택은 과연 훌륭했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에서보다 30% 정도 덜 벌며 한국에서 살아가지만 반대로 삶의 질은 훨씬 더 좋아졌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